월세를 하면 그러면 돈 벌 수 있대요. 오, 25만 원에 살면은 하루에 8만 원만 팔면 돼. 이제 야 이거 자격 쉽구만 이게. 더 나다운 삶을 위한 서울 밖 레퍼런스.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 누구이신가요? 하동에 살고 있는 이강희라고 하고요. 경민님이랑 다른 파도를 같이 창업을 했고, 현재는 구황 유니버스라는 농식품 제조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동 중에서도 아주 산골 마을인 악양마을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 권경민입니다. 다른 파도는 이제 지역에도 디자인과 IT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고요. 지역에서 디자인 필요한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하동에 돌아오기 전에 서울과 부산에서는 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한다고 부산에 있었는데 그냥 디자인을 열심히 배웠고 부산이다 보니까 좀 청년 취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너무 재밌는 거 알겠고 막 뭔가 세상에 뭘 해보고 싶은데 디자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이제 하동에 온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부산에서 이제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고향인 하동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생각했던 게 내가 하동에 한 달 이상 있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애다. 스스로 좀 생각했어요. 당연히 디자이너는 서울에 가야 된다는 무슨 공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근데 이제 서울에 취업을 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카페에서 막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는데 강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희님이 뭐 옆에서 저는 하동에 젊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카페를 하고 계셨고 심지어 좀 잘 되는 카페였고 재밌어 보이고 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제가 디자이너라는 거를 주변에서 좀 아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외주를 많이 맡았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업도 하게 되고 갑자기 대표 그 사업자도 내고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강희님이랑도 작은 프로젝트 하다가 또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저 인생이 별로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디게임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게임 개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 회사가 되게 큰 회사를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만드는 거랑 게임 비즈니스를 이렇게 돌아가는 산업에서 한 일원으로 사는 거는 되게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돈을 쫓아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 게임에 많이 빠지게 할지 이런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데서 현타가 좀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게임의 재미보다는 어떤 마케팅 지표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은 도움이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치앙마이 이런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한번 전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외국에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뭐 만들어 봐야지 뭐 어떤 서비스 개발해야지 이런 꿈을 안고 이제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는 준비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피하듯이 이제 하동으로 왔죠. 왜냐면 서울에 뭔가 친구들한테 다 소문내고 나 이제 서울에 안 살 거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사실 또 취업하면 약간 모양이 빠지기도 하고 그냥 그리고 19살 때 취업을 했다 보니까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쉬러 그냥 집에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있다가 보니까 너무 괜찮네?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외주는 하기 싫고 그리고 뭐 제일 가까운 게임 회사 어디지 찾아보니까 막 부산에 하나, 뭐 창원에 하나, 뭐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래머인데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취미로 제가 커피랑 빵을 원래도 좀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유행하던 도넛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동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랑 접목을 시켜서 카페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열었고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게임의 마케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인기 카페로 약간
좀 열심히 만들었죠. 그때 네. 당시 하동 최고 인기 카페였던 거 아니에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소문도 났어. 노키드에서 네. 뭐 도넛을 배운 사람이 거기 내려와서 차렸다더라. 뭐 그런 소문이 났대요. 사실은 아니었지만, 사실 네.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도넛이 여수, 광양, 순천 이 지역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네. 거의 광주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민님이 저희 카페에 놀러를 온 거죠. 사실 지역 청년 모임에서 한두 번 한 명은 좀 텄는데 사실 되게 대면했다 해야 되나? 네. 어색하고 서로 잘 모르고. 서로 잘 모르니까. 개발자인 줄 몰랐고. 저는 여기 디자이너인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 카페가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IT 출신이잖아요. 네. 와이파이 잘 터지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뭐 저도 카페에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 그 의자랑 이런 것도 콘센트도 엄청 조그만 카페였는데 불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민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노트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기했죠. 뭐야 나는 전공으로 돈 벌어 먹는 게 힘들다 생각해가지고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직군을 바꿔서 일을 했는데 네. 네. 오, 할 수 있네? 생각보다 좀 적극적이지 내가 안 왔나? 이런 이제 좀 배움, 성찰 이런 거 좀 있었고 그런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해봤자 얼마 벌겠어. 약간 뭐 많이 버나? 했는데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친해지고 나서 얼마 버냐?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좀 숟가락을 얹으면 여긴 디자인하고 난 네. 개발이니까 두 배로 잘 되네. 그리고 나는 해스턴을 원래 창업도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이 많았어서 네. 창업이나 이런 대회들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골에 있고 디자이너고 난 개발자고 뭐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뭔가 한 프로젝트 해보자. 친해지고 나서 얼마 버냐 물어봤다면서. 네. 아니고, 안 친해졌는데 상당히 무리하게. 얼마 벌어? 얼마 정도 받는데 이랬지 내가. 갑자기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개발자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뭐 코딩 가외 할까? 맞아. 너 한번 해볼래? 제가 서울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뭐 애자일, 뭐 어떤 뭐 아무튼 막 뭐시기 막 이런 거 잘 알고 뭐 똑똑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동 오니까 이 야생인 거예요. 여기는 원초적인 거 있잖아요. 지식보다는 원초적인 거가 조금 더 그쵸. 힘을 잘 써야 되고 그냥 사람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감하시죠? 뭐 되게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많이 느꼈고요. 이 서울에서 일하던 이 컴퓨터질 하는 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네요. 이 시골 사회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제가 뭐 코드로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가고 땅을 파야지. 뭐 비가 안 와. 내가 뭐 코드 짜갖고 비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좀 오히려 너무 제가 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저는 알바도 안 해봤고요. 완전 그 당시엔 여린 화분 그 자체였거든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나마 이제 탈출구로 생각했던 게 자영업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래도 내가 실수해도 알바면은 제가 카페 알바를 하다가 실수해요. 그럼 욕 먹잖아요. 근데 내 가게면은 실수해도 내가 내 욕하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제 가게를 알아봤는데 또 그게 쇼킹인 게 제가 막 서울 살 때도 취미가 부동산에 붙어있는 가격대 보면서 미쳤네 하는 게 제 일가였거든요. 가격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미쳤네요. 와, 진짜 미쳤네. 저랑 한 번씩 부산 가면은 미쳤다. 저것도 미쳤다. 다 미쳤다. 야, 씨. 상가 월세 2천만 원? 미쳤네, 막. 하는데 뭐, 강남에 나이키 매장 거는 월세가 2억이래요. 하고 막, 야, 미쳤네. 막 이랬는데, 여기 또 미쳤네요. 25만 원. 미쳤네. 여기네. 근데 막, 몇 평이에요? 10평. 와, 그러면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막 누가 뭐 가게 대박 나는 방법. 월세를 3일 안에 벌면 돈 벌 수 있대요. 그럼 25만 원에 팔면은 하루에 8만 원만 팔면 되네? 이제. 야, 이거 장사 쉽구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저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아니랬구만.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원래 코드를 다루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이과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디저트를 했잖아요. 디저트는
과학이거든요. 약간 레시피가 정말 중요해요. 오, 네. 감 없어요. 감 없고 무조건 그날의 온도, 날씨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통제하는 거. 그 빵 만드는 곳에 에어컨을 18도로 맞춰가지고 이게 균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디저트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잘 맞았었고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단가표 같은 것도 막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와 바게트 대박인데 100원으로 만들었고 3,000원에 파네? 뭐 이런 거 네.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힘들었던 거는 제가 한 직업으로만 너무 빨리 취업을 해서 살다 보니까 네. 경험이 없고 두려웠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저의 뭐라 해야 될까 커리어를 여기 와서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빨리 여기서 쉬다가 네. 다시 코로나 끝나면은 서울 올라가든 뭐 외국을 가든 해야지 이 생각이었지 사실 계속 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뭔가 지역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수월했던 점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운 점도 있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점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 이제 대학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막 항상 취업하고 나는 하동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가 왜?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디자이너가 시골에 있는 게 조금 많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당시에. 특히 문화생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디자이너는 계속 감각적인 걸 채워야 되고 좋은 걸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거 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지 않냐. 도시 그 명확한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런 걸 채워 나갈 거냐 그런 게 있었고 저도 살짝 걱정은 됐는데 강희님이 그런 조언을 한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있으면서 일만 해가지고 영화관이랑 그런 거 아무튼 안 간대요. 전시 안 간대요. 문화생활 돈도 안 쓰는데 서울에서 같은 좀 돈을 내고 사는 게 자기는 차라리 하동에 있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죠. 지하철 타지도 않는데 지하철 타는 비용인데요.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회국으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서울에 있다고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고 노력하면은 보는 거고 보고 싶은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동에서 돈을 좀 더 벌고 덜 쓰고 돈을 모아서 내가 서울에 가면은 그 문화생활을 그때 충족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했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하동에서 진짜 돈 쓸 데가 없거든요. 올림pic 세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뭐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막 시골에서 맨날 뭐 좀 나물 이런 거 먹다가 한번 서울 가잖아요. 진짜 너무 그렇게 행복해서 그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뽑아서 그 서울의 모든 게 재밌고 다 영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에 흡수를 쫙 해주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막 항상 애들이 막 서울에 있는 애들이 자기 너무 사람 많은 거 싫고 뭐 각박하고 힘들어 이러는데 왜 서울 너무 재밌잖아 이러면서 서울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도 관광지에서 저는 원래 되게 서울에서 이렇게 비싸게 살았단 말이에요. 막 월세도 왜 내는지 모르는데 비싼 돈 내면서 주변에 영화관도 하나도 안 가는. 근데 하동에서는 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완전 가성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너무 하동이라는 공간이 좋았고 두 번째는 저도 자연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하동에 살고 싶다는 일단 욕심이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일단 살고 싶다는 마음이 확연하게 이제 들면은 이제 목군형이 포도청이니까 뭐라도 이제 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내가 여기 살고 싶지는 않았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면은 내가 무슨 전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전공 탓을 지역에다가 할 것 같거든요. 이 지역에는 프로그래머로 못 살아. 그럼 나 다시 서울 가야지 어쩔 수 없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동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고 지금도 사실은 살아남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하동에 계속 살고 싶고 뭐 하동이라는 행정구역이 아니고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찾아봤는데 메리트는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새로운 거 잘 안 하는 동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자인이든 개발이든 엄청 이 지역에서는 조금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아마 제가 하동에서는 AI 제일 잘 쓸 거예요. 예를 들면 AI를 쓰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아마 하동에서 디자인 제일 잘할 거잖아요. 디자이너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퍼스트 펭귄이 되게 용기는 필요하지만 그만큼 누리는 자유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업을 정의할 수 있어요. AI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제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감함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약간 어떤 마음 이런 게 이제 있으면 그 한 20년 동안 쌓아온 어떤 뭔가 전공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식들이 막 이상하게 튀어나와요 막. 그렇지 않나요? 결국 또 태도가 제일 막 원래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 누가 바게트 만드는데 갑자기 막 코딩 짜가지고 원가 계산 툴을 만들어요. 근데 저는 원가 어떻게든 낮춰야 제가 최저임금이라도 버니까 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전 기본 전개는 그거예요. 그 시골에는 인구가 없다. 자동화를 해야 된다. 자동화를 하려면은 데이터 전환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 자동화를 예전에는 제가 코드 짜갖고 만들어주는데 심지어 이제 AI가 한다. 그래서 더 되게 유망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소문 나고 싶다. 저는 약간 조금 반종기가 있다는 걸 다른 파도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 있잖아, 뭔가 농업으로 뭐 해가지고 잘 된대 뭐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요즘에는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